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이런 거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지금부터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가 나중에 실제로 내가 쓰는 생활비의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300만 원 쓴다. 나중에 얼마 쓰겠습니까? 150만 원 쓴다고요? 300만 원 쓰는 사람은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계획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반을 자른다. 1일부터 생활비를 쓰면 15일 날 없어집니다. 250에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지 그게 어느 정도 맞고, 비행기 착륙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300에서 150이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확 떨어집니다. 200에서 250 정도로 맞추면 서서히 착륙을 합니다. 경착륙과 연착륙이죠. 선택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연착륙 하시려면 지금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해서 얼마 정도 필요할 거냐, 얼마 정도 쓸 거냐 예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 거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층 연금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문제는요, 개인연금, 연금 받으셔야 됩니까? 일시불 받으셔야 됩니까? 말이 3층 연금이지 실제로 3층 연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실제로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 5%, 7%도 안 됩니다. 말이 3층 연금 제도지 실제로 3층 연금 제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필요한 금액은 얼마, 내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현재 수입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겠다라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얼마, 퇴직금은 연금 전환하면 얼마, 개인연금은 얼마,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국민연금을 같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걸 따져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넣었을 때는 얼마, 같이 받으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준비된 금액, 필요한 금액 250, 준비된 금액 200, 50만 원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별로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일한다. 50만 원 정도 버실 수 있어요. 내가 65세가 되는 시점에 부부간에 사지 멀쩡하고 건강해요. 나가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 찬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요.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시겠냐? 250이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 준비가 됐어요. 50 정도 부족할 때는요, 큰 애 20, 작은 애 20,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일을 할 여력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자녀 찬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내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자녀들이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이 보태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250이 아니라 200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난 200에 맞춰 살 것이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계산이 되면 내가 준비된 금액에서 얼마가 부족한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요, 반환 일시금, 과거에 찾아간 국민연금을 다시 되돌려 내시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 빠진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빠진 기간들을 채워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길게 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혼자만 가입돼 있다면 가입을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의무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부부간에 같이 가입을 해서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중간에 미납한 보험료가 있으면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지나치지 마시고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요,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하기보다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부족하다면 퇴직금을 내가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퇴직연금, 연금 받을 필요가 있어? 질문에 예스냐, 노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작년에 거의 100명 중에 98명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에 연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질문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것 같으면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중도 퇴직하시는 분들은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하셔서 퇴직금을 거기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한 5년, 10년이 지난 뒤에, 20년이 지난 뒤에 내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을 거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판단하셔서 중도에 퇴직하면서 찾아 쓰시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 받을 필요가 있을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윳돈이 생기면 연금저축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넣으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 계좌로 개설하시면 추가 300만 원이 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3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200만 원까지 개인 IRP 계좌에 납입을 하시면 현행은 원래 400에 700만 원까지였는데 600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저축의 단점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요. 중도에 해지하시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6.5%를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금저축을 납부를 하셔서 연금 수령을 하실 분들이 유리하신 건데 중도에 해지하시게 되면 상당히 큰 페널티를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 저축 말고 펀드나 보험도 있어요. 개인연금저축 펀드는요, 자유납이에요. 그리고 신탁, 개인연금 저축도 자유납입니다. 그럼 중간에 내다가 멈추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중도에 납입을 중지하는 게 안 됩니다. 대신에 납입 유예 제도가 있어요. 12개월까지 가능하면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는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중도에 해지를 하지 말고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해지한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방법들이 나한테 더 좋은 방법들이 어떤 건지를 사전에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유형에 맞는 상품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